이번 시간에는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지수 함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게 지금 이 지수 함수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건데, 푸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지수끼리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지수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지수가 같으면은 숫자들이 서로 같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0이 되면은 되죠. 지수가 0이 되면은 밑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1이 돼서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또는 지수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맞죠? 1의 a제곱이나 1의 b제곱도 어차피 1로서 같을 거기 때문에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 되거나 아니면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같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a의 x제곱이 이제 반복되면 이건 치환을 통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거죠. 3의 거듭제곱으로 밑을 같게 할 수 있고, 밑에는 2의 거듭제곱으로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돼요,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항상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왜냐면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해가 나와요. 근데 t가 두 가지 해가 있는데 0보다 큰 해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쌤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 특징을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a의 x제곱에서 a 값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x1, x2를 만족할 때 ax1, a의 x2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0에서 1 사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1, x2가 이렇게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래서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지수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뭐 치환할 수 있는 방향, 여기 잘 나와 있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요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요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풉니다. 자, 또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죠. 자, 요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꼴이니까 이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2의 지금 3x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x-6이죠. 그죠? 4x.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풀고, 요거는 이제 치환을 하는데 반드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t값이 0보다 크다는 거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수 방정식이죠. 요거는 밑을 둘 다 같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요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것끼리 같다고 하면 x값 나올 거고, 자, 이것도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3분의 4고 4분의 3이니까 3분의 4의 x제곱이고, 얘도 3분의 4의, 자, 역수를 했으니까 지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같다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죠. 2의 t제곱이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앞에 거는 지금 2t제곱이죠. 2t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이니까 2t제곱이죠.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17t 그죠? 플러스 8은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8이죠. 이렇게 1, 8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은 2t-1 t-8은 0. 자, 요거는 지금 t 값이 2분의 1고 8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죠. 양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x 값을 구하는 게 지금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t가 원래 2의 x죠. 그래서 요거에 만족하는 x 값은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확인 유제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풀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8의 두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다. 지금 x의 범위가 알파 베타예요. x의 해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치환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8은 0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여기서 구하는 해는 이거는 t에 관한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x에 관한 해가 알파 베타죠.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일 때 a고 2의 베타 제곱일 때 여기 이제 b라고 한다면은 t의 해는 알파 베타가 아니고 이 ab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근과 기소의 관계로 확인을 할 때 a 플러스 b가 8이고 ab도 8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두 분의 합이죠. 그러면 이제 요건 다시 한번 써주면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8인 거고 여기서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분의 합을 계산할 수 있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8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세제곱이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비슷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치환을 하게 되는데 t가 우리가 2x제곱으로 치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두분은 알파 베타고 그때 우리가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은 이걸 치환하고 났을 때 해는 ab 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하고 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 3, 24 24t 더하기 k는 0이 되고 자, 두분의 합이 7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건 ab가 되고 이거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ab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7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128이 돼야 돼요. 2의 7제곱. 그러니까 t의 두분의 곱이 128인 거죠. 그럼 요게 그럼 k 값이 128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4 t 더하기 128이 0이기 때문에 해를 계산해주면 요게 128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8 하면 되나요? 그죠? 16 곱하기 8 t-8은 0. 그래서 지금 t가 8 또는 16이고 t는 원래 우리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이때 x는 3과 4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두 분의 곱은 12가 됩니다. 12.
자, 요것도 이제 밑에 있는 문제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e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요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이 ab 길이가 2일 때 점 a의 y좌표를 구해라. 자, 요 길이가 2죠. 근데 지금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a, 2의 a제곱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이게 2의 a제곱이겠죠? 여기가 똑같이 a가 되고 그럼 이때 y좌표는 이 그래프에 대입을 해주면은 2의 마이너스 a제곱이요. 그럼 지금 요 길이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면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의 a제곱 마이너스 15의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2의 a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t 마이너스 t분의 15가 2가 되는 거죠. 이때 t는 양수. 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이고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t 마이너스 5에 t 더하기 3은 0이기 때문에 t는 5가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으니까 t는 양수. 자, 그래서 a의 y좌표죠. 지금 t는 뭐냐면 2의 a제곱이죠. 2의 a제곱이 y좌표가 되니까 y좌표는 바로 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제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등식. 이 지수부등식 보시면 지금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밑이 같게 할 수 있을 때 a 값이 1이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a 값이 0에서 1 사이면은 반대.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여기서 보면은 위치 같게 할 수 있으니까 9분의 1에 3로서 같게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에 4x 빼기 2.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에 좀 지우겠습니다. 3x 더하기 3.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치환꼴이죠. 치환꼴. 자, 이것도 2의 t제곱을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t-2에 t-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해를 구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t는 2의 x제곱이니까 다시 이걸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은 요 해는 요건 이제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x값은 1에서 3, 4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요게 2의 x제곱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이것도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거는 이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죠? 위에 있는 부등식하고 똑같네요. 그죠? 근데 풀면 똑같이 풀면 이제 t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데 이때는 우리가 t가 2분의 1의 x제곱이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걸 밑을 2로 바꿀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건 또 1, 이거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이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밑이 2이기 때문에. 그런데 풀고 나면은 결국은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실수에 성립한 부등식이에요.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치환하고 나면은 결국은 2차식이 돼요. 왜?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데 이 뭐 앞에 우리가 이제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른 점은 t가 이제 항상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t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데서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게 지금 축이 2죠. 그래서 어떤 2라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2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4-8 더하기 a가 양수.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보시면은 이것도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6t가 아니죠. 자, 플러스 6t죠. 플러스 6t a-3이 0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축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텐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어차피 t값의 범위는 양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맞죠? 이 범위에서만 0도 포함하지 않고 이 범위에서만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증가하는데 결국은 이 0일 때 함수값, 이 0일 때 함수값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 값은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같아도 되는 겁니다. 0을 대입해주면 a-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인데, 자, 지수 로그 문제에서 참 실생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자, 어느 호수의 수면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고 수심만큼 D만큼 들어가면 빛의 세기가 Y로 바뀐대요. 자, 그럼 요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고 자, 수면의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다. 그러면 실제 수면의 세기가 A라고 하면 요거는 32분의 1A가 됐겠죠. 그때 수심은 몇 미터냐? 자, Y가 32분의 1A가 됐을 때 A의 2분의 1에 4분의 D죠. 4분의 D라고 하면 약분이 되고 맞죠? 요거는 2분의 1에 또 5제곱은 2분의 1에 4분의 D가 되니까 따라서 자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D는 20m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비례할게요. 25% 이하가 됐을 때,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25%라는 건 4분의 1이죠. 수면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A의 2분의 1에 4분의 D제곱. 약분 되겠죠? 4분의 1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인데, 자, 이때는 지금 지수 부등식인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분호가 바뀌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자, 이게 이유죠. 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작거나 같고, 부동호는 반대가 돼서, 자, D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최소 수심은 8m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도 쭉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치환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 활용입니다. 이거 풀 특강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치환을 하는데,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마풀 특강 1번 보면은, 자, 얘를 치환을 하는 거죠. 얘를 t를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치환한 다음에 요거에 맞도록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요걸 이제 양변 제곱해주면 t제곱은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제 치환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t의 범위죠. 요거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요거고, 따라서 2가 되기 때문에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게 산술기하를 통해서 t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 자, 그 다음 지수방정식 활용인데, 이건 이제 항상 지수방정식이 치환꼴이 나오면 보통 2차 아니면 3차, 거의 2차죠. 거의 2차면은 우리가 상하에서 배웠던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2차 방정식 문제는 반드시 또 2차 함수랑 연결지어서 우리가 근의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이것도 치환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 치환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그죠? 뭐 3의 x제곱, 어떤 a의 x제곱으로 치환이 될 거고, 여기 항상 양수라는 걸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활용도 앞에서 배웠던 지수 방정식과 그 부등식처럼 로그에서도 이제 활용이라는 거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a의 x제곱이 a의 fx제곱이 이제 gx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와 치환하는 꼴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a 값이 1보다 클 때는 부등식에서 이제 증가, 그래서 이제 부등 방향 그대로 0에서 1 사이에서는 감소, 그래서 부등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사실 또한 로그 방정식도 지수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로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서 이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하고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지수에서는 진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밑의 조건도 있죠. 밑의 조건도 있는데 이거는 지수와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밑의 조건 당연히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 그건 지수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고, 로그에서만 꼭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진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게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간에 이 범위와 맞게끔 해를 찾아줘야 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그 방정식 같은 거는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를 포함하는 거고,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다음의 성질을 이용한다.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든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진수가 같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꼴이 반복되면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지수에서는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t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죠. 로그 값은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제 해를 푸는 방법이죠. 그렇죠? 뭐 요거는 이제 3의 제곱이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x-1이 3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이 같죠. 밑이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풀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의 진수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x가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2보다 큰 범위에 있는 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치환을 하는 거죠. 뭐 치환해서 푸는 거는 그냥 큰 그 제약 조건 없이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치환하는 형태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치환하는 형태의 근의 형태는 뭐 앞에서 이제 계산을 했듯이 근과 기소의 관계를 적용할 때 조금 맞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근의 실제 근은 알파 베타지만 치환을 한 근은 이거다 맞죠? A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실제로 근 두 근의 합이 나오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로그에서도 이런 성질들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치환을 하게 되면은 t라고 치환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쪽에 두 근이 이제 x에 관한 두 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되죠. 근데 요거를 치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의 두 근은 이제 로그 a 알파, 로그 a 베타가 돼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실제로 여기서 나오죠. 그죠? 두 근의 t에 대해서 두 근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 앞에서 했던 문제 유형과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부등식도 앞에서 지수 부등식하고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0에서 1 사이에서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풀면 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수가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하고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나오면 진수가 양수가 되는 조건하고 반드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교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마찬가지 로그 부등식 이것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이 이미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3x-2가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풀지만 반드시 진수범위 3x 빼기 2가 양수해야 되고 x 플러스 1도 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5에 뭐 3x 빼기 2 더하기 로그 5에 x 플러스 1이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나왔다고 치면 얘는 지금 5, 5 똑같으니까 합치면 되겠네 해서 합치죠. 3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2를 이제 5에 관한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분호 방향 그대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진수 범위를 확인해야지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3x-2하고 x 플러스 1이 양수다 라는 조건을 달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답이
오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때는 x 값이 3x-2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진수 범위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그냥 곱해 놓은 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한 게 0보다 큰 거는 둘 다 양수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개가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주어진 식의 상태에서 진수 범위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진수 범위부터 구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 나오면 그 해와 그 진수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풀다가 중간에서 진수 범위를 찾으면은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수 범위는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그 치환이죠. 그죠? 그냥 치환해서 요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이제 개념 익힘 들어가기 전에 보기 문제 쭉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로그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먼저 말했죠. 이거 붙이기 전에 그 진수 범위를 파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붙이고 난 후에 그 덧셈이니까 이제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 붙이고 나면은 진수 범위의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x가 양수가 돼야 된다. x가 8보다 커야 된다. x 빼기 8이 0보다 커야 되니까 8보다 커야 된다. 공통적인 건 이거죠. 그래서 진수 범위부터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의 9가 돼야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0이고 x는 9나 마이너스 1인데 자 9보다 큰 해죠. 9보다 큰 게 없으면 해가 없습니다. 8보다 큰 게 없으면 그래서 해가 9다. 자,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거와 이걸 동시에 만족하려면 x는 5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진수 조건부터 구해놓고 밑을 한번 같게 만들어 볼게요. 자, 문제부터 적으면 자, 요건데 여기서 밑을 지금 4로 바꾸면 되겠죠. 물론 2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루트를 치우는 것보다는 제곱을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2라고 빼면은 2의 제곱이라고 빼면은 요 2가 2분의 1로 와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루트예요.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봤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또 제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로그 작은 거를 이제 큰 거에 맞추는 게 낫습니다. 자, 같이 제곱을 했으니까 로그 4의 x-5의 제곱은 로그 4의 x-2 한 다음에 1은 4로 맞추면 4, 4죠. 그래서 4가 얘랑 더해지니까 이제 앞에 4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x-5의 제곱은 진수끼리 갖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4x 마이너스 8이고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 맞죠? 10이라고 3 둘 다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x는 3, 11인데 5보다 큰 애니까 3은 없애고 11만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확인 유제,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로그 AX가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이다. 자, 요건 치환하는 꼴이죠.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제곱이고 여기 있는 3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3t로 됩니다. 는 0. 자, 이제 t는 로그 3x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적어두고 t의 범위를 구해보면 1과 2가 나오죠. 그럼 t는 원래 로그 3x였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x는 3이거나 9가 되겠죠. 이렇게 해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를 계산해봤자 x는 이 숫자는 실수 전체 집합을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어떤 전체 집합이 오더라도 x는 항상 양이 되는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큰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해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로그 2x를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위에서 요거는 1 플러스 t라고 적을 수 있겠죠. 요거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2t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요거는 3이 된다. 자,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은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t 제곱이죠. t제곱 빼기 1이네요. t제곱 마이너스 1은 3이고 t제곱은 4가 돼서 t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 그럼 이제 로그 2x가 우리가 2 또는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x는 지금 4 또는 4분의 1이 모두 다 해가 되겠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딱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군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라. 앞에서 쌤이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두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로그 3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치환을 하고 나서 나온 t에 관한 2차 방정식 얘 두군은 로그 3알파를 a라고 하고 로그 3베타를 b라고 한다면 ab가 두군이 되는 거예요. 얘 방정식의 두군은 a하고 b가 두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a 플러스 b는 3이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자, a 플러스 b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로그 3알파 더하기 로그 3 베타가 3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곱하기 b라는 거는 로그 3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로그 3 알파와 로그 3 베타가 이렇게 통째로 곱해지는 거예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군의 곱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죠. 자, 그럼 이 식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3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밑에 문제도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자, 검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두분의 곱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은 보시면은 로그 5 더하기 로그 x예요. 그 다음에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t 플러스 로그 5에 또 t 플러스 로그 2에 t죠. t는 앞에 적고 빼기 3은 0. 전개를 해주면 t제곱
보면은 플러스 로그 5 더하기 로그 2의 t 마이너스 3은 0이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거는 로그 10이에요. 근데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1이죠. 밑이 10이니까.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자, 우리가 t를 뭐를 뒀죠? 로그 x를 뒀죠. 그러면은 자, x의 두근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각각을 우리가 이걸 a라 그러고 이거를 b라고 한다면은 이 두근은 ab라 그랬죠. 그래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뭔지 구하는 거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두근 ab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다. ab는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10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지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도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로그 부등식. 자, 부등식으로 넘어왔죠. 이제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쌤이 그랬죠. 처음에 주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진수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라.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진수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을 합칩니다. 같으니까 x에 x 빼기 3이라고 하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는 밑을 2로 따지면 2의 제곱이니까 4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밑이 2로서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3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부등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 진수 조건이 지금 3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는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볼게요. 자,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가 돼야 되죠. x도 양수, x8도, x-8도 양수. 그래서 진수 조건은 8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되고, 자, 로그 3분의 1로 두 개 또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9가 되죠. 9.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9가 되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요거와 요거를 따지면 x-8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양수가 돼야 되고 x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자, 이건데 우리가 8보다 큰 해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게 답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제, 그 다음에 또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쭉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로그 x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로그 부등식. 이거는 이제 치환꼴이 되겠죠. 앞에서 잠깐 좀, 다뤄봤던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요걸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요거 3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t의 범위는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t가 우리가 로그 3x라고 치환을 했었는데 이게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은 1보다 크고 t 값이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t는 원래 우리가 로그 3x였죠. 자, 그러면은 1은 3으로 3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로그 3, 9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해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게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치환을 이용해서 해보면 되는데 요걸 t라고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t가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t 20보다 작거나 같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t 더하기 5에 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풀면 자 t는 로그 3x 4가 되고 따라서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 얘는 로그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243분의 1이고 얘는 81이죠. 그래서 x는 243분의 1보다 크나 같고 8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제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좀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로그 부등식.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단골 손님이죠. 2차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로그 부등식이 2차 걸로 치환이 되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투를 배워도 미적에 나와도 이런 거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뭐 실제로 보면 2차 부등식이죠.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지 관련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1번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아니나 다를까 나왔죠. 항상 성립할 때. 자, 이게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로 연관지어서 풀면은 그래프가 이게 붕 떠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로그 a 2a 그죠?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로그 2, 4a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로그 부등식이 나왔다는 거죠. 이 로그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2a에 치환을 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로그 2 마이너스 2에 로그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죠. 2보다 작다. 그래서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2의 2제곱까지. 그래서 2분의 1에서 4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치환꼴이죠. 이거는 이제 x 여기 위에서 이제 x에 관한 2차식이 바로 주어졌고, 이거는 또 요거를 이제 t라고 치환하면은 치환한 꼴이 2차식이 되겠죠. 여기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에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9a가 0보다 크는 것 같은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그래프를, 자, t는 어차피 실수점체로 다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작을 때 0일 때니까 1-ac 로그 9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로그 9a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고 9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1은 로그 99죠. 그래서 a는 9보다 작거나 같은데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밑에 있는 또 확인 유제, 그 다음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인데, 앞에서 지금까지 로그하고 지수가 이제 시작된 모든 단어마다 거의 실생활 활용 문제가 있죠. 이 실생활 활용 문제가 사실 지수 로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올 때는 보통 좀 어렵게 문제 배점이 할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데, 실제로 문제를 파고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어떤 값에 어떻게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것만 조금 파악을 하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소리의 크기가 A 데시벨과 소리의 세기가 I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있대요. 요 관계 그냥 눈여겨보면 되죠. 대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면 되니까. 근데 크기가 60일 때 세기를 구해라. 자, 그냥 대입을 하는 거죠. A가 지금 60이라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60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다. 근데 이 i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6이고 로그 i 빼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적어주면 6은 로그 i에 더하기 12. 그래서 로그 i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소리 세기 i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운동을 벌인 결과 하천의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95%가 된다는 뜻이죠. 지난해가 100%면 올해는 95%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또 95%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비율로 바꾸면 0.95가 되죠. 배분율은 이제 100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러나 하천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표가 현재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 2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지표를 우리가 그냥 뭐 n이라고 합시다. n0라고 합시다. n0. 그러면은 올해가 n0죠. 1년 후면 n0에서 95%, 0.95배가 됐겠죠. 자, 2년 후면 n0에다가 0.9에 여기대 또 0.95배니까 제곱이 되죠. 자, 쭉 가서 어떤 n년이 지났을 때 n년이 지나면 n0에 0.95에 n제곱인데 이게 n년 후의 지표가 현재 지표의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결국은 사실은 n0는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약분이 되고 0.9의 n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n을 구해라 이거예요. 자, 양변에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0.9의 n제곱이고 같이 취하는 거죠. 로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지금 이 n 값은 앞으로 나와도 되니까 n 로그 0.9에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죠.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걸 보면은 로그 2 값과 0.95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0. 로그 9.5로 바꿔야 되겠죠. n 로그 10분의 9.5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로그 2는 지금 0.3으로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에 로그 9.5 마이너스 로그 10 1이죠. 이렇게 되고 9.5는 우리가 0.98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0.98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0.02n이 마이너스 0.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나눠주면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휘된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15년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주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려움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활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활용 문제가. 보면 이제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반감기는 이제, 현재 양에서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그 같은 기간만큼 지났을 때 그 양이 계속 반으로 줄어요. 그걸 이제 반감기라 그러는데, 요 관련된 것들은 좀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밑이 있는 경우 이제 어떻게 푸는지는 이게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있는 것도 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 자, 요런 유형. 자, 요건 이제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수에 있는 걸 앞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는데 보통 밑을 뭘로 쓰냐면, 지수에 있는 지수에 있는 로그가 있는데 보통 이 지수의 로그에 밑과 일치하는 걸로 상용 로그를 취해요. 여기서 지금 상용 로그죠. 그래서 로그 y는 1-2 로그 x의 로그 x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로그 x의 1-2 로그 x죠. 그러면은 요게 지수야 또.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얘 곱하기 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로그 y는 -2 로그 x의 통째로 제곱 더하기 로그 x인데, 자, 요거를 라지 x, 요거를 라지 y로 치환하면 y는 -2 라지 x 더하기 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계산해보면 라지 x가 지금 4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러면 4분의 1을 또 대입을 해보면은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가져요. 8분의 1이라는. 자, 그러면 언제 x값이 언제 최대값 뭐냐? 우리가 실제로 지금 라지 x가 4분의 1일 때 라지 y의 최대값이 8분의 1이라는 걸 보였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변화를 해야 됩니까? 스몰 xy로 다 바꿔야 돼요. 스몰 xy로. 자, 바꿔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드시 풀어보고 이런 것도 부등식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다 됩니다. 반드시 빠짐없이 특강까지 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